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잠시 숨을 고르고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고 주님의 은총처럼 당신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관심과 구독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의 씨앗을 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나중에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고 나서 자책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왜 종종 그런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반응과 대응의 차이에 있습니다. 반응은 충동에 의해 움직이지만 대응은 생각에 의해 인도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 삶의 운전대는 감정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차분히 대응할 때 명료한 이성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은 긴장을 이해로 바꾸고 실수를 신중한 선택으로 바꾸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진정한 힘은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차분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폭발하는 대신 잠시 멈추기를, 감정적으로 쏘아붙이는 대신 생각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통제는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 잠시 멈춤의 힘입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덮쳐오는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 기분 나쁜 말을 던지고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며 가슴 속에서는 압박감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가거나 성급한 행동이 앞서고 맙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야 우리는 그 말과 행동을 되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죠. 이것이 바로 생각 없이 반응하는 것의 덫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심지어 자동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내가 상황의 주인이 되는 길, 그 길의 이름은 바로 잠시 멈춤입니다. 잠시 멈춤은 망설임이나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의 힘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에게 주는 귀한 시간입니다. 잠시 멈출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우리가 다음에 할 행동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의 옛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여백의 미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런 여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흥분했던 마음은 가라앉을 시간을 얻고 거칠어졌던 호흡은 안정을 되찾으며 우리는 비로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멈춤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분노, 두려움, 자존심, 혹은 상처와 같은 원초적인 감정에 이끌려 앞으로 떠밀려갈 뿐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춤으로써 우리는 충동이 아닌 선택에 의해 인도받게 됩니다. 잠시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운 도전, 심지어 나 자신의 실수를 다루는 방식까지도 바꾸어 놓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대응은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기회를 줍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나의 다음 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잠시 멈춤은 불필요한 논쟁, 어리석은 위험, 부주의한 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물론 처음에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재빨리 반응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한다면 이 잠시 멈춤은 당신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긴장감이 차오를 때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단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호흡이 당신에게 상상 이상의 통제력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 숨을 쉬는 동안 당신은 자신의 더 큰 목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든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말에 대답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회의 중에 자신의 업무에 대해 부당한 비판을 듣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즉각적인 반응은 목소리를 높이고 날카롭게 자신을 변호하며 회의실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잠시 숨을 고르며 멈춘다면 대신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차분하고 안정된 질문 하나가 순간의 모든 흐름을 바꿉니다. 대화의 문은 열린 채로 유지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자신감 있고 침착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심지어 비판은 유용한 피드백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잠시 멈춤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평온한 날과 폭풍우 치는 날이 모두 찾아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사건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감정 상태, 즉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내면의 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의 감정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지고 불쾌한 일이 생기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들의 감정은 거친 파도 위의 작은 조각배처럼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더 안정적인 항로를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의 땅 위에 서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이 문제로 보일 것입니다. 두려움의 땅 위에 서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차분한 자신감의 땅 위에 서 있다면 해결책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솟아나는 감정의 자비에만 내맡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감정 상태 대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상태에 머무르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제가 닥쳤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상실, 실망, 부당한 대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가슴 아픈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감정의 첫 번째 파도가 지나간 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분노 대신 인내를, 절망 대신 희망을, 혼란 대신 집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바꿉니다. 세 번째 지혜, 산만함이 아닌 최종 목표에 집중하기입니다.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여정에는 모든 단계에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것은 누군가의 불친절한 말이나 갑작스러운 불편함처럼 작고 무해합니다. 또 어떤 것은 예상치 못한 문제처럼 우리의 모든 주의를 요구하며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진짜 위험은 방해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방해물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목적지가 저 멀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길 위의 모든 작은 장애물과 싸우느라 힘을 낭비합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안내하는 북극성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짜증 하나하나에 주의를 돌린다면 우리는 그 별을 향해 나아가는 대신 제자리를 맴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 일시적인 좌절, 사소한 실수는 그 순간에는 아주 시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들에 반응하며 휘둘린다면 정작 중요한 걸음을 내딛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목표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은 당신의 시간이나 감정을 많이 쏟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무시하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어떤 도전은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맞서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반응과 대응의 차이입니다. 반응은 온통 방해물에 관한 것이지만 대응은 목표에 의해 인도됩니다. 네 번째 지혜, 일상의 작은 도전으로 마음 단련하기입니다. 마음의 힘은 위대한 승리의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매일 우리에게 던져주는 작은 시험들 속에서 조용히 길러집니다. 반응하는 대신 대응하는 능력은 근육과 같습니다. 그리고 근육은 규칙적인 사용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자기 통제를 연습하기 위해 거대한 위기가 닥칠 때까지 기다린다면 스스로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들 속에서 훈련한다면 더 큰 싸움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매일이 우리에게 연습할 순간을 제공합니다. 길게 늘어선 줄,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 예상치 못한 지연. 이것들은 단지 불편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내심과 자제력을 강화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신경질을 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힘을 조금씩 저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강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첫날부터 가장 무거운 역기를 들지 않습니다.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힘을 키워나갑니다. 마음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줄, 예상보다 늦게 나오는 음식, 바쁠 때 들어온 갑작스러운 요청.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위한 가벼운 아령입니다. 이것들을 사용하여 마음이 차분하고 명료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훈련하십시오. 다섯 번째 지혜, 실패를 전략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장애물을 만납니다. 아무리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도 삶은 여전히 우리를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들을 멈추라는 신호로 여깁니다. 닫힌 문은 여정이 끝났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좌절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입니다. 더 나은 길을 가리켜주는 교훈입니다. 좌절을 만났을 때 첫 감정은 실망, 좌절, 심지어 분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감정의 파도가 지나간 후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문제에만 매달리며 패배감에 젖어 있을 수도 있고 한 걸음 물러서서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간단한 질문 하나가 당신의 방향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상실감에 머무는 것에서 다음 수를 계획하는 것으로 이동시킵니다. 모든 좌절은 유용한 무언가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강화할 수 있는 약점을 드러낼 수도 있고 미래에 피할 수 있는 실수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방법으로는 알아차리지 못했을 기회로 당신을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모든 문제를 적이 아니라 스승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6번째 지혜, 나 자신과의 대화를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과 당신 자신을 보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기 훨씬 전부터 당신은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수백 번의 대화를 나눕니다. 이 조용한 생각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용기로 채울 수도 있고 모든 희망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자기 대화를 통제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의심, 두려움, 가혹한 판단으로 가득 찬 조용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스스로에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능력이 없다고,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말들은 뿌리를 내리고 신념이 됩니다. 그리고 신념이 바로 행동을 이끄는 동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금방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당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격려하듯 스스로에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배우고 있어. 나는 예전에도 어려운 일을 해냈고 이번에도 해낼 수 있어. 처음에는 이런 새로운 말들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머릿속 목소리는 당신이 평생 듣게 될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가 당신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당신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목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7번째 지혜, 결정하기 전 생각의 공간 만들기입니다. 인생의 많은 실수들은 너무 성급하게 내려진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고 압박감이 치솟으면 우리는 즉시 답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고 마음은 분주해지며 충분히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 튀어나오거나 행동이 취해집니다. 나중에 돌이켜볼 시간이 생겼을 때 우리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종종 그 답은 간단합니다. 생각할 공간을 스스로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간을 만드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끝없이 미루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감정이 안정될 기회를 주어 문제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중요한 결정일수록 신중한 생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흥분, 분노, 두려움과 같은 감정의 안개가 걷히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최선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일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시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충동이 아닌 숙고에 의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번째 지혜, 단정 대신 질문으로 답하기입니다. 삶의 많은 불화와 오해는 사람들이 이미 모든 이야기를 안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상황의 일부만 보고 그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몇 마디 말만 듣고 그 의미를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섣부른 추측으로 관계를 망치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단정하는 대신 질문으로 대응하기를 선택하는 것은 이 덫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진실을 배울 문을 엽니다. 상대방에게 설명할 기회를 줍니다. 생각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수집합니다. 질문은 명확함을 가져오지만 단정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인내와 존중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마음을 열어두어 놓쳤을지 모를 세부 사항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단정 짓는 것을 멈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족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빈틈을 빨리 메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 우리는 단정하려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질문으로 대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9번째 지혜, 핵심 가치에 닻을 내리다. 압박의 순간의 사람들은 종종 나중에 후회할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격렬한 논쟁, 유혹적인 제안, 갑작스러운 위기는 사람을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고한 기반 없이 결정이 내려질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핵심 가치에 닻을 내리고 있다면 파도가 아무리 거칠어도 굳건히 붙잡을 무언가를 갖게 됩니다. 핵심 가치는 당신의 인격을 형성하는 지침 원칙입니다. 정직, 용기, 친절, 공정, 규율, 충성심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외부 세계가 당신을 위해 선택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들은 길이 불분명할 때조차도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10번째 지혜, 하루를 마무리하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삶의 매일은 그 자체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잘 마친 일의 만족감이나 받은 친절한 말처럼 즐겁습니다. 또 어떤 것은 저지른 실수, 깨진 약속, 놓친 기회처럼 힘듭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다면 그 교훈들은 종종 눈에 띄지 않게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성찰한다면 당신은 매일을 전진하는 한 걸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찰은 일어난 일과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실수에 연연하거나 후회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그렇지 않았으며 내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지혜를 쌓아줍니다. 지혜는 단지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이해하는 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고요한 성찰의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아쉬웠던 일들은 내일을 위한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희망과 지혜로 가득 찬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걸음에 주님의